잡은 거는 겨우 4%를 넘지 않는답니다. 4%요.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는요. 그럼 나머지 96%는 뭐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안 보이는 세계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 전체인 줄 알면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안 보이는 세계가 원래 주축이 되고요. 그래서 하늘천 따지 검을 현구로 할 때 하늘이 검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하늘은 검은 게 맞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한 암흑이거든요. 어쩌다가 태양이 빛나고 그런 어떤 그 수소와 헬 등이 거기서 불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가스가 불이 타가지고 이렇게 그 빛이 비추긴 하지만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거고요. 전체는 거의 다 어둠 속입니다. 어둠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여러분 우리 마음자리는 밝은 줄 알지만요. 사실은 우리 마음자리는 원래 어두워요. 어두운데 어쩌다 한 번씩 잠깐 반짝반짝 빛나는 것뿐이지 우리 마음도 똑같이 어두웁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맨날 밝아 있으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자기 자신이 피곤하고 가족이 피곤하고 다 피곤해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어둠 속에서 마음을 늘 이렇게 감추고 사니까 그렇지 그걸 다 생각나는 걸 다 표현하고 살면 아이고 그거 못 살죠. 그냥 못 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이 더 주가 됩니다. 율료성세 율료조양인데 그런데 그 제가 왜냐면은 이렇게 금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겨우 그밖에 안 나오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바닷물 속에서 있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금이 들어있다는 거죠. 금생요수요 옥출곤강이라. 옥은 어디서 나냐면 곤강에서 난다는데 곤강은 곤륜산이라는 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옥이 유명해요? 춘천옥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춘천옥이요. 그래서 저는 춘천에서 좀 가까운데 저 횡성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이왕 춘천에 살았으면 태어나서 좋았을 때 횡성이에요. 근데 횡성이 뭐가 유명한지 아시죠? 맞습니다. 한우가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태어난 고장이긴 하지만 횡성이 한우가 유명하긴 한데 그 한우는 다 100% 한우가 아니고요. 이름만 한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료를 어디서 가져와요? 외국에서 가져오잖아요. 외국에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가져온 사료 먹고서 땅만, 대지만 여기서 좀 빌려가지고 있을 뿐이지 다 외국 거예요. 외국 거라고. 우리가 피자를 먹고 커피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요? 동양 사람이 서양 사람으로 이렇게 의식이 바뀌어간다고요. 의식이 바뀌어가면 우리의 몸도 점차 바뀌어가게 돼 있어요. 전혀 안 바뀔 것 같지만 그게 바뀌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생명의 선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 선택이 있고 자연 선택이 있어요. 임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개들이 수백 종이 있습니다. 수백 종 개들이. 근데 그 개들이 한 3만 년 정도만 하더라도 3만 년까지도 안 갑니다만 한 3만 년 정도만 전에만 하더라도 개는 그냥 늑대였습니다. 늑대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그 개들이 와서 그 사람 옆에 못 오죠. 왜? 늑대가 무섭기는 무서운데 늑대가 더 무서우면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늑대였는데 이 늑대를 길들이다 보니까 늑대가 길들이면서 어떻게 해서 굳이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사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사냥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에게 의탁하다 보니까 사람이 먹을 거 다 줘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새끼를 낳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이 점점점 사람에게 길들여져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쁘게 생긴 놈, 조그만 놈, 털이 또 희한하게 생긴 놈, 이런 것만 골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놈들이 임의 선택에 의해 가지고, 임의 선택이라는 뭐죠? 자기 스스로 자연적으로 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손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가는 걸 임의선택이라고 해요. 임의선택과 자연선은 누가 얘기를 했죠? 찰스 다윈이 처음으로 부르짖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옛날에 1150년 전 사람이지만 어떻게 찰스 다윈이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참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멋있는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무슨 요리는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전체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 당시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이 생명의 세계는 임의선택과 자연선택이 있는데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건 정말 그냥 저절로 이렇게 자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 임의선택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임의선택보다는 자연선택이 훨씬 많죠. 이 자연세계는요. 그러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임의선택보다는 자연선택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 현생 인류 이전에 한 20만 년 전쯤 이렇게 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인류하고는 전혀 다른 인류였겠죠. 다시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한 700만 년 전쯤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는 진짜 거의 원숭이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원숭이 물론 아니었지만 왜냐면 제가 탄자니아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가본 데가 올드바이 조지라고 하는 곳인데 조지라고 하는 말은 그게 계곡이라는 뜻이잖아요. 올드바이 계곡을 갔는데 그게 세렝게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동물의 왕국으로 뛰어난 가장 큰 세렝게티를 갔는데 그 세렝게티 옆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골짜기가 있어요. 저 밑에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그냥 많이 파헤쳐가지고 파내고 그랬다 보니까는데 그게 거기서 인류가 처음 발생했다고 그러니까 아마 파내가지고 이렇게 아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연적인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를 내려가지는 못하게 해요. 우리는 못 내려가게 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인류가 이제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걸어 나왔다. 근데 걸어 나온 발자국을 이렇게 찍어 놓은 거 보니까 거의 사람 발자국 그대로더라고요. 원숭이 발자국이 아니고요. 700만 년 전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우리 말 대한민국 말이야 대단한 나라야. 너희네 지금 쓰고 있는 실링이 그거 동전 어디서 만드는지 알아? 모르죠. 지네들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거 말 동전 이거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냐. 전 세계에 동전 만드는 나라가 딱 4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4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동전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 약 200여 개 나라 중에 4개 나라만이 동전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동전을 만드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실링기가 이제 케냐 실링기가 있고 탄자니아 실링기. 근데 그 실링기들 그 동전을 어디서 만드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야.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야. 나중에 이제 그거를 제대로 자료를 찾아서 보여줬더니 대한민국이 그렇게 멋진 나라냐고 그러더라고요. 보면 항상 정말 요만하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작아가지고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이게 정말 이게 어디 얘기도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아주 작아요.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말 작아요. 정말 작거든요. 그런데 작아도 소중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작지만 요 작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페니스에 해당하니까. 페니스. PEN이란 펜이란 말이 뭐죠? 매달리라는 뜻이잖아요. 페니스라고 하는 것은 매달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는 다 페니스예요. 그런데 꼭 페니스는 이제 좀 비슷하면 좀 약간 다르겠지만 어떤 그 페니스와 같은 건데 지구의 페니스가 대한민국이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김새가 남자 페니스는 생겼어.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그러더라고.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 대한민국에서 왔어. 북한이야? 남한이야? 이건 사우스 코리아야? 노스 코리아에서 사우스 코리아지. 그랬더니 그러냐고. 저기 호랑이처럼 생긴데? 그러더라고요. 호랑이처럼 생긴 무슨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그랬더니 다들 한국 사람 보면은 대한민국 자기네 지도를 자랑하면서 호랑이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아니야.
대한민국 지도는 호랑이가 아니고 지구의 페니스야.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이제 얘기했지. 야 호랑이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사자가 이깁니다. 다 큰 호랑이와 다 큰 사자가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기죠. 다 큰 사자하고 다 큰 코끼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코끼리가 이기죠. 당연히 코끼리가 이깁니다. 사자가 코끼리 못 당합니다. 1대1일 경우만 얘기하는 건데 이 보통 육식동물들은 혼자 사냥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숫사자는 사냥 잘 안 합니다. 암사자들이 사냥하는 걸 가서 뺏어는 먹을지는 지네가 직접 사냥을 잘 안 해요. 꼭 암사자가 사냥을 하면 가서 그거 뺏어 먹는 게 일이에요. 아주 웃기는 놈들이지, 그놈들은. 적어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좀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들은 아무것도 다 해놓으면 와서 이제 그거 쫓아와서 먹죠. 그리고 숫사자가 먹고 나면 나머지는 암사자가 먹고, 암사자가 먹고 나면 그 밑에 좀 어린 놈들이 먹고, 이렇게 또 서열이 있어요, 다. 그래서 아무리 숫사자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코끼리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덩치가 커서. 그렇죠. 덩치가 크죠. 그게 뭐 코라만 이렇게 하면은 뭐 그냥 뭐 사자 저 멀리가 떨어지죠. 코끼리는 보통 코끼리 한 마리의 무게가 얼마예요? 평균 5톤 나가잖아요. 성장은 완벽한 큰 코끼리는 거의 평균 5톤이 나갑니다. 5톤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5톤은요. 우리 몸무게 100배에 거의 가깝잖아요. 저는 70kg 나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구나. 그럼 7, 4, 한 70배 정도 되겠네? 그런데 제 몸무게 70배 정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툭 치면 그냥 사자 그냥 저 멀리가 떨어지죠. 코끼리가 성질이 나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 세렝게티를 한번 갔었는데 누가 코끼리를 약을 올렸어요. 근데 코끼리가 약을 올리니까 코끼리들 짐승인데도 인도 코끼리 이런 데는 참 순해요. 하도 많이 기르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는 좀 약간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먼저 약을 올려야만 그래요. 약을 안 올리면 절대로 안 오는데 약을 올리니까 이 코끼리가 정말 뿔따고 나는데 그냥 뛰는데 코끼리가 어느 정도 빨리 뛰는지 아시죠? 여기 우리 마라톤에 있습니다. 우리 여기 도곡가는 마라톤인데 저기 42.15km 몇 시간 정도 될까요? 3시간 15분. 3시간 15분이면 거기도 잘 뛰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보통 저기 그 황영조 같은 사람들이 한 2시간 한 10분대? 10분대인데 조금만. 네, 그런데 거기서 1시간 정도 느려서니까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42.19를 갖다가 3시간 정도 된다면은 1시간 동안에 평균 13km 정도 뛰는 거예요. 13km 정도 뛰는데 경보에 비하면 2배가 조금 이쪽 저쪽 되죠. 경보도 보통 한 18km 걷거든요. 경보도.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코끼리가 달리는 속도가 평균 시속, 다 큰 코끼리가 달리는 거는 평균 시속 35km, 40km 달립니다. 마라토너가 2시간 동안 달리는 걸 걔는 혼자 그냥 1시간 동안 달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코끼리 덩치도 크고 그까지 무슨 내가 뛰면 되지 해가지고 하더라도 우사인 볼트도 못 당합니다. 당분간 짧은 거리는 당할지 모르지만 코끼리는 안 그렇습니다. 코끼리는 지구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치타처럼 푹 뛰고 그냥 하다 마른 게 아니라 코끼리는 꾸준히 뜁니다. 그러니까 코끼리한테 잘못 걸리면 그냥 다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코끼리에 약을 올렸어요. 왔는데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 코드 이렇게 하니까 자동차 이런 큰 도요다에서 나온 건데 찝차 있어요. 그냥 쫙 떨어지더라고요. 막 박살이 나죠. 박살 나죠. 이렇게 코를 이렇게 태가게 하면 박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를 사자가 못 이겨요. 그러면 뭐가 지구상에서 제일 대단하냐면요, 바로 성과 관련된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떤 코끼리도 숫코끼리가 암코끼리한테 성을 내거나 암코끼리가 숫코끼리가 서로 좋아할 때는 절대로 그런 게 없는데, 이제 괜히
동물들은 사람과 달라가지고 이게 그 시기가 아닌 배란기가 아니면은 암컷이 수컷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또 수컷이 암컷한테 지분되지도 않고요. 거기는 그러니까 때문에 거긴 미투라는 게 없습니다. 왜? 거기는 뭐 지분되는 게 없어도 지분되는 게 없죠. 왜냐면 지금 시기가 아니거든. 그거를 보여주면 절대로 숙놈들이 암컷에 지분되질 않아요. 그냥 나 가서 냄새 맡아봐가지고 아직 시기가 아니네. 그러면 같은 그 동물 세계에서는 배란기를 알지요. 그러니까 암컷이 응해주고 수컷이 그걸 이제 따라가는데 일반적으로는 수컷이 지가 원한다 그러면 암컷이 이렇게 저거 하진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미투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있는 게 미투예요. 그런데 이 성과 관련된 거 이를테면 남자가 페니스가 없으면은 여자가 그 사람한테 씹어오겠어요? 아닙니다. 남자가 페니스가 없으면 여자가 시집 올 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잠깐 갈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그게 없으면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제2세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페니스, 물론 페니스 말고 다른 쪽의 벌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야 지구의 페니스인데 얼마나 소중하냐면 너 대한민국 한국 우습게 보지 마. 그 페니스가 몸에 비해서는 나 같은 사람은 이제 내가 그때 한 60kg 나갔으니까 내가 몸무게 60kg인데 페니스가 얼마쯤 나갈 것 같아? 1kg 안 나가 나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이제 그랬더니 이제 애들이 웃더라고요. 진짜 마스터 말이 맞네. 마스터 말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걔네들한테 호랑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하면은 음보로야 둥이야죠. 음보로야 둥이야. 음보로가 남자의 페니스를 음보로라고 그러고 여자의 페니스, 여자의 이제 그거는 이제 구마라고 합니다. 구마라는데 그걸 가감실 드립니다. 스와힐리어로다가. 그런데 음보로야는 야는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음말인데 그래서 음보로야 둥이야는 둥이야라고 하는 게 세 개란 뜻이고 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 오프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음보로야 둥이야 그러면은 세 개의 그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안 된다.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가운데가 철조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철조망을 누가 쳤냐?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단대국들이 쳤잖냐? 그 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구의 페니스가 꽝꽝 묶여 있는데 그것도 뭘로 묶여 있어요? 철조망으로 묶여 있는데 이 철조망을 걷어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걷어냈을 때 전 세계가 길을 펼 수 있다. 태평양으로부터 북태평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을 대한민국을 통해서 중국의 대륙으로다가 길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만인가요? 그 중국 대륙과 러시아 대륙이 다, 유러시아가 다 하나 그 대륙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실 유럽도 대륙, 유럽 대륙이 따르는 게 아니라 아시아하고 유럽은 같이 거의 묶여 있잖아요. 그렇지. 또 그 대륙의 기운이 어디로 쭉 내려오다가 중국이랑 러시아를 통해 내려오다가 한반도를 내려오면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요. 왜? 철조망으로다가 묶어놔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통하지 않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땅에다가 그 혈에다가 혈자리에다가 쇠말뚝 박았다는 건 더 나쁜 게 뭐죠? 그 페니스를 묶어놓은 거예요. 여지껏 그게 70년, 80년 그래도 아직도 이걸 안 풀고 있잖아요. 그 일본,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개자식들이 말이에요. 안 푸는 걸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네들 푸는 거는 지네들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토대장정 하면서도 100일 동안 하면서도 제일 많이 속상했고 울었던 것이 그거예요. 특히 저쪽에 그 동해 한쪽 고성에서 간성에 거기
통일전망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저 울진이가 어디까지는 계속 이 철조망이 있어요. 이쪽에는 당연히 뭐 제가 이쪽엔 잘 안 걸었지만은 여기도 뭐 파주라든가 이쪽으로 가면 임진강 쪽으로다가 이렇게 철조망이 있지만 동해안 쪽 그걸 보면 그 저기 철조망이잖아요. 가운데 휴전선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상한지 정말 좀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철조망을 걷어내야 된다. 철조망을 걷어내고 나서 그냥 우리가 그냥 두 개 나라가 어떤 체제를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철조망만큼은 걷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참 안타깝죠. 어쩌면 그 금생여수 옥출 공강하다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더 해다가 쉬어야 되니까 이러다 보면 이제 진짜 그도 안 나가. 지난번에도 저보고 속도 안 나가다고 막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은 검호 거거리요 주칙 야광이라는데 거거리란 명검으로 조나라 굽고 야광이란 명료로서 이름 높았네. 과일 중에 보배라면 우약과 능금, 나무 중에 기중한 겨자와 생각. 이렇게 넉주씩 돼 있어도 제가 번역한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글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글자일 뿐이에요. 글자는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뒤에 글자들이 문장이 연결이 돼야만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이건 우리 지금 여러분들 혹시 천장책 시중에서 파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그거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우주는 뭐 거칠고 뭐 넓고 거칠다. 이렇게 딱 끝나버려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 거칠더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연결돼야 되잖아요. 딱 끊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번역하는 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골이라고는 그 검호 거골인데 제가 그 글 쓰는 강의 이름이 뭐죠? 신검당입니다. 제가 글 쓰는 강의 신검당이에요. 신검당인데 찾을 신자에다가 칼검자에다가 집당자니가 검 찾는 집이에요. 검 찾는 집이라고 생각을 했죠. 검 찾는 집인데 여기서 검이라고 하는 것하고 보통 우리가 검 말고 또 다른 게 또 있죠. 검 말고 뭐가 있어요? 도가 있나요? 검도에 도가 있죠. 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검하고 도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요 오른쪽 글자를 보게 같은 글자긴 한데 그런데도 검하고 도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찾을 심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찾을 심자는 이게 찾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찾는다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 있는 걸 갖다 여기 붓처럼 생겼는데 그 털이에요. 털인데 요건 털보다는 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손으로다가 다 만져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찾는 거예요. 이쪽은 장인궁자잖아요. 장인궁자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된 건 다 찾아보는 거예요. 요건 입이죠. 입이라고는 언어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정보를 자꾸 이제 주고받는 거예요. 말이 존자는 뭐죠? 이건 마음이에요. 마음과 언어와 우리의 어떤 생활 방식과 이런 통틀어가지고 무엇을 찾는다는 건데, 그래서 이 글자 속에는 언어와 공장, 현실과 마음의 세계와 이런 어떤 우리의 어떤 솜씨, 이런 것들이 다 곁들여져가지고 마음 찾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검은 모든 것의 총체입니다. 칼이라고 하는 것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일부예요. 검이 총체고 이건 일부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다첨자에다가 칼도자 썼잖아요. 다첨자에다 칼도자 다첨이라고 해도 우리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말이야, 그 사람 말이야. 그 김첨지 그러잖아요. 김첨지, 아니, 그렇게 되어 있나? 김첨지 그러면, 김치성을 가진 첨지예요. 이첨지, 김첨지, 그러잖아요. 박첨지 그러는데, 그 첨지라는 건 다 첨자, 알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을 첨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벼슬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면 요즘 쓰는지 모르지만 저 어렸을 때마다 그냥 시골에서 그 박첨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첨지라는 것은 많이 안다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몸을 좀 잘 아는 사람은 첨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다 첨자예요. 이 다첨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 두 개가 있죠? 이게 뭐죠? 대중을 의미합니다. 사람이자 세계가 대중을 의미하는데, 지금도 그 중국의 관체자에서 무리중자 때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무리중자예요. 요 위에 사람인과 아래 사람이 두 개를 세면 다 무리중자가 돼요. 이렇게 피어자 밑에다가 사람인이 요게 세 개가 붙어요. 이게 사람인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사람자가 세 개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걸 요 밑에 거만 따가지고 요렇게 써요. 줄여서 이게 저 무리중자예요. 이렇게 쓰면은 무리중자인데 요것도 무리중자예요. 무리중자에 뭐가 있죠? 사람이 하늘자가 있고 요 밑에 입구자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모든 것을 다 하는데 뭘로 하냐? 요 두 개가 어떤 눈도 되지만 눈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입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확실하게 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는 거예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해 봐가지고 맞아, 이게 틀림없이 맞아라고 하면 그때 이게 다가 되는 거예요. R자는 뭐죠? 화살시 옆에다가 입구자를 썼으니까 여기 같은 입구자지만 화살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바뀌잖아요. 화살은 나라가 바뀌는데 그만큼 날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죠? 이 밑에 입구자 날자 쓰게 되면 알긴 아는데 뭐가? 태양처럼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처럼 밝게 하는 게 뭐죠? 지혜란 뜻이죠.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가 이게 해성의자에다가 이게 해상의자 별의자가 살별했죠. 살별 아세요? 네. 살별이라고 하는 이게 그 유성처럼 이게 그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화살처럼 살이다 살별이는데 살별 해자에다가 마음임자 썼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게 지혜 해자인데 지혜 지자고 지혜 해자인데 요거는 지식으로 많이 하는 것. 요거는 마음의 세계에서 꿰뚫어 하는 것. 이거 달라요. 하나는 지식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 지혜를 통해 마음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것도 있는데 두 개를 묶어서 지혜라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첨지라고 할 때는 요게 빠져 있죠. 다 안다는 거죠. 다 아는데 어떤 걸 중생들의 세계를 대중들의 세계를 꿰뚫어 아는 사람이 첨지예요. 근데 이 검당에서 신검당에서 보면 마치 이 검은 검인데 이 검자거든요. 칼도자인데 이 검은 검인데 요건 사실 칼날 인자예요.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쓰면 칼날 인자를 써요. 요것만은 칼도고 여기다가 이거를 붙이면 칼날 인자가 돼요. 왜 요걸 놨는지 모르시죠? 칼날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게 칼날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도 이걸 왜 칼날 인자를 이렇게 여기다 했냐면 요걸 표시를 해놔가지고 이 칼날에다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짝하고 빛나는 거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 칼날이니까 조심하라는 뜻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나중에 이제 이런 칼날 인자가 됐습니다만 원래는 조심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마음이 뭐예요? 참을 인자잖아요. 이거는 조심하는 칼날 같은 마음이 아니고 조심하는 마음이에요. 참는 마음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만 이건 조심하는 거죠. 칼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칼날 있으니까 이거 없으면은 칼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거 뭐 표시 하나 해가지고 그래도
저기 조심스럽게 뭐 취급주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가 취급주의 표시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거 점이에요. 요거 칼날 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글 제가 나오는 것은 대각사 신검당 검 찾는 집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아마 오늘 밤은 못 쓸지도 몰라요. 이래놓고 쓰긴 쓰지만 맨날 못 쓴다면 맨날 써요. 쓰기는. 근데 그래도 오늘 저기 사인회 가가지고 그 책이 다 팔려서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하면서 제일 완벽하게 다 나간 날이 오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한 10분만 더 하고 좀 쉴까? 지금 쉴까? 네. 쉬었다가 다시 이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 몸살림 운동을 한 우리 현우 거사님은 진짜 여러분 금방 가셨네? 여기 계시네. 우리 현우 거사님은 얼마쯤 된 나이가 들어 보이세요? 50대 초반? 근데 60대 중반을 바라고 60대 중반이세요. 이렇게 아주 젊으세요. 동안이시는데 몸이 아주 부드러우신 분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우리 대각사에서 대가학당을 지금 이제 열려고 그러는데 그 대가학당을 여는데 지금 처음으로 시작한 게 천자문 한자강이거든요. 한자강인데 우선 서당부터 열고 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이무티 법조 스님하고 이제 마가 스님이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알고 또 마가 스님 워낙 유명하니까 국민 멘토니까 이제 알겠지만 같이 하기로 했는데 워낙 바빠요. 그 스님들이 바쁜 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6월 달부터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월, 내일부터 4월로 들어가나요? 모레부터 4월로 들어가는데, 내일 4월이요. 4월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6월 달이면 2달 정도 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6월 달부터, 대가학당 다른 어떤 이제 강좌를 또 할 거예요. 그 강좌 중에, 저는 몸살림 운동을 하나 넣고 싶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우리 대가학당에서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하면은, 아마 건강을 거의 다 아주 건강하게, 아까 90 넘은 분들 건강하시다고 하는데,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사실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명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현호 거사님 이제 사모님이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몸 살림 운동도 하고, 마음 살림은, 몸 살림을 잘하면 마음 살림은 저절로 마음 살림이 이루어집니다. 몸이 아프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 몸이 건강하면 짜증을 내라고 해도 잘 안 낸답니다. 그만큼 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만, 몸은 쉽게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살림 운동을 통해 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우리 정신세계 바꾸는 거는 뭐야? 생활을 바꾸면 되니까요. 그래서 강좌 중에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는 제가 지금 얘기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중에서 어느 날짜를 한번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서 하루는 명상을 하고, 하루는 몸살림 운동을 하고, 아니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같은 시간, 내일 이틀씩 나와가지고, 명상도 좀 하고, 몸살림 운동을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시간이 바쁘기 때문에, 강사를 오시는 분들도 그래서, 하루가 명상을 하면 그 다음날은 몸살림 운동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월요일, 화요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 3개만 하더라도 3 강좌가 이루어지니까 그 3 강좌가 다 중요한 강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법당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엄청난 그런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역화불사 중요하죠.
지금도 그 조개에서 성형커플사 한다고 여기도 저기 포스터 붙어 있으면 정말 벌써 몇 년 전부터 성형커플사 하잖아요. 정말 성형커플사, 조개에서 그 키우는 그게 성형커플사가 아니라 정말 성형커플사는 마음의 성형커플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성형커플사가 먼저 이루어져야만 저는 또 좋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건물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마음에 두셨다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오늘 한번 제가 6월달부터 추진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무거벌이라고 나옵니다. 거무거벌이에요. 칼검, 이르모, 끌거, 집골. 칼검, 이르모. 여기서부터 쓰면 써드리겠습니다. 칼검, 이르모, 끌거, 집골. 구슬주, 일컬을 침, 밤약, 빛광. 여기까지는 우선 보겠습니다. 칼검, 이르모, 클거, 집골. 거벌이라고 하는 그런 칼이 있었고요. 조나라 국보인데 있었고 야광이라고 하는 그런 그 구슬이 아주 유명한 구슬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열반경에 보게 되면은 열반경이 아니라 한 100 몇십 년 전에 나온 그 글인데, 권봉사에 가게 되면 권봉사에서 나온 글 가운데서 권한가라는 그 글이 시가 있습니다. 권한가라는 시조시가 있는데, 시조시는 아니고 그냥 사원조시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주 투어 탁수하면 흐린 물이 맑아지고, 불호 투어 난심하면 난심 즉시 불심일세.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드릴까요? 한번 적어주세요. 네. 명주라고 하는 그 밝은 구슬이죠. 명주 투어, 탁수하면 흐린 물이 맑아지고 여기 하면이 있어. 하면 그 다음에 불호투어 부처님의 이름을 투어 난심하면 어지러울 난자죠. 난심하면 만심 즉시 이 시작은 아닌 것 같은데 흐린 물이 맑아지고예요. 난심 즉시 불심일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그 권왕가 권왕가라는 그 노래에 있는데 왕생하기를 권하는 노래예요. 극락에 왕생하기를 권하는 노랫말인데 명주 투어 탁수하면 밝은 구슬을 흐린 물에다가 던져 놓으면 흐린 물이 맑아지고
부처님의 이름을 갖다가 어지러운 마음에다가 던져놓으면은 그 어지러운 마음이 곧 불심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는데 염불을 많이 하면 바로 불심이 되고 그리고 근데 이 명주라는 말이 있어요. 명주인데 여기에는 야광도 같은 거예요. 야광도 같은 명주에 해당해요.